조급한 사람은 박복합니다. 이 문장은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지혜로 성급한 마음이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순간에 환기시키며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반성하도록 이끕니다. 한 걸음만 빨리 달리고 싶어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고 실수나 후회를 남기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조급함이란 단순히 성격이 급하다는 것을 넘어 여유가 부족할 때 자주 나타나는 인간의 본성입니다. 이 말이 오랜 역사 속에서 회자된 데에는 반드시 그만한 이유가 있고 실제로 수많은 일화와 경험담에서 조급함이 실패나 불행의 씨앗이 된 사례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컨대 조선시대에도 서구의 중세 사회에서도 신분과 문화가 달라도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고 선택을 서두른 이들은 후회나 빈곤 혹은 돌이킬 수 없는 갈등을 맞이하기 일쑤였습니다. 왜냐하면 조급한 마음은 상황을 전체적으로 통찰하기보다 단편적인 판단에 의존하게 만들어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결정을 하게끔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동서양의 많은 철학자나 사상가, 지도자들은 신중함과 인내심을 강조해 왔습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나 느려도 바른 길로 가라와 같은 비슷한 격언들은 결국 조급함이 초래하는 위험을 경계하는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한 문장으로 압축된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라는 말을 중심으로 그 역사적 배경과 적용 사례, 실제로 어떻게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짧게 그 유래를 살펴봅니다. 이 문구가 딱히 특정한 한 인물에 의해 창안된 표현은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한국 사회에서 조급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주 인용되었습니다. 예전에 농경사회에서는 벼가 익기도 전에 서둘러 수확하려다가 제대로 된 곡식을 거두지 못하는 일이나 바람이 멈추기도 전에 배를 출항시켰다가 큰 피해를 입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이러한 삶의 교훈이 겹겹이 쌓여 조급하게 굴면 결국 운이 잘 따라주지 않는다. 곧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라는 지혜로 이어진 것입니다. 또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문화권에서도 조급함을 경계하는 유사한 표현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의 우화에서도 자기 알을 빨리 깨뜨리려다 알 속병아리를 잘못 다루게 되어 망쳐버리는 어리석음을 경계하기도 했고, 동양에서는 무리하게 죽순을 뽑으려다가 대나무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야기를 통해 성급함의 폐해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전통적 이야기들은 단순히 옛날에만 통하던 교훈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순식간에 연결되고 처리되는 시대, 사람들은 더욱더 빠르게 결과를 얻고 싶어하고 작은 지체마저 견디지 못해하며 조급함에 휩싸이기 쉬워졌습니다. 즉각적인 보상과 즉시적인 성취를 기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잠시의 속도 감소나 사소한 지연에도 짜증을 내거나 인내심을 잃고 성급하게 결론짓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라는 명언이 일깨워주듯 너무 서두르면 결국 놓치는 기회가 많아지고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 부정적인 결과를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부터는 우리의 일상과 현대사회 속에서 이 말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5가지 관점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급함은 인간관계에서 박복한 결과를 낳기 쉽습니다. 인간관계란 서로가 시간을 두고 쌓아 올려야 굳건해지는 영역입니다. 예컨대 누군가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너무 서둘러서 상대방의 상황이나 성격을 배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다가가거나 빠른 속도로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어 무리하게 부탁을 하다 보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감이나 거부감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놓치거나 관계가 악화되어 소중한 인간관계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조급함은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스스로 좋은 기회를 상실하도록 만드는 장벽이 됩니다. 이런 면에서 박복함이란 운이 없어진다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운의 끈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천천히 함께 시간을 나누며 신뢰를 쌓는 과정은 결코 단기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을 들여 조금씩 접근하고 반응을 살피는 것이 결국 긴 호흡에서 큰 결실을 가져다 주므로 인간관계에서 조급함은 금물임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조급함은 목표 달성과 자기개발에서 원하는 결과를 망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를 하거나 특정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학습할 때 초반에 의욕이 넘쳐 단기간에 모든 걸 해내려는 욕심에 빠집니다. 그러나 단기간에 지나치게 무리한 계획을 세우고 몸과 마음을 혹사시키면 체력이 고갈되고 의지가 소진되어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이때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라는 말을 떠올리면 자신이 성과에만 몰두의 과정을 즐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것도 결국 장기적인 노력이 쌓여야 비로소 빛을 발합니다.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고 중간의 시행착오와 학습 과정에서 오는 가치를 놓치게 만듭니다. 인내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가 목표 달성에도 훨씬 안정적인 길입니다. 세 번째로, 조급함은 재정 관리나 투자에서 손실을 키우는 원인이 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주식, 부동산, 가상자산 등 각종 투자 기회가 열려 있고 빠른 부를 얻고자 성급히 뛰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변에서 누가 갑자기 큰 이익을 봤다는 소문이 들리면 그 순간 조급함이 생겨 제대로 된 분석이나 대비 없이 덜컥 투자해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무모한 접근은 큰 손해를 불러오기 쉽고 제대로 준비하거나 공부를 하지 않았기에 손실을 만회할 전략도 세우기 어렵습니다. 자금이 무기거나 심지어 빚을 지게 되면 그제야 더 큰 조급함으로 허둥지둥 대처하려다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은 언제나 여유 자금을 확보하고 투자 대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조사한 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조언합니다. 한순간의 조급함을 억제하지 못해 쉽게 얻을 수 있는 행운만을 쫓다가는 남보다 더 오래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국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라는 지혜는 투자와 재정 관리에도 깊게 적용되는 핵심 원칙입니다. 네 번째로, 조급함은 건강과 행복에서 해로운 결과를 부를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스스로를 끊임없이 비교하고 압박하며 빨리 무언가를 이뤄야 한다는 강박을 심화시키는 구조가 강합니다. SNS를 통해 타인의 성공과 화려한 일상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다 보니 나도 빨리 무엇이든 성취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때 조급함은 과도한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몸과 마음을 급격히 지치게 만듭니다. 무엇보다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꾸준한 관리와 균형을 통해 유지됩니다. 일찍이 많은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조급증이 우울감이나 불안장애, 수면장애 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라는 욕심에서 오는 압박이 스스로를 끊임없이 몰아붙이며 작은 실패에도 극단적인 자괴감에 빠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에 빠지지 않으려면 지금 내 속도와 내 삶의 상황을 존중하고 장기적인 건강관리와 마음의 안정을 위한 일상적 습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조급함은 학습이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통찰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놓치게 합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연구하는 과정에서 더 빠른 결과만을 원하면 발상의 전환이나 깊이 있는 이해가 이뤄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과학적 발견이나 예술적 창작물은 충분한 관찰과 기다림, 시도를 거듭하는 중에 탄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발명가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랜 시간 다양한 시행착오를 축적하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경우가 많았고, 예술가들도 수많은 스케치와 반복 작업을 통해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사람은 이 과정을 시간 낭비라고 여기거나 눈에 보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며 빠르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어 결국 중요한 순간을 맞이할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반대로 여유를 가지고 과정 자체를 즐기면서 끈기 있게 버티는 사람은 오히려 더 풍성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을 얻게 됩니다. 이처럼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라는 말이 주는 교훈은 우리가 자칫 빨리 결과만 내려고 서두르다가 소중한 배움과 기회, 그리고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을 허투루 넘겨버릴 위험성을 다시금 상기시킨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일상생활 전반에서 조급함을 조절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실수하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투자에서 손실이 커지고 건강이 해치고 창의성이나 심층적인 이해가 억눌리는 등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과 가능성을 스스로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는 메시지는 결국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를 강조합니다. 시간이 쌓이고 누적될 때 이루어지는 성장과 발전은
한 번에 폭발적으로 얻게 되는 행운보다도 훨씬 안정적이고 실제적인 이득이 됩니다. 이러한 원리는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인간관계에서는 사소한 대화와 작은 약속 하나도 성의 있게 지키며 신뢰를 쌓고, 자기 개발에서는 자신만의 학습 속도를 존중하되 규칙적이고 꾸준하게 반복 학습을 진행하고, 재정 관리에서는 단기 이익보다 장기적 안정성을 우선하며, 건강 관리에서는 지나친 욕심 대신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식습관, 운동을 통해 천천히 몸을 단련하고, 학습이나 창의적 작업에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되 그 과정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다릴 줄 아는 자세를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닌다면 오히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보면 생각보다 멀리 와 있는 스스로를 발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얻게 되는 성과는 조급함으로 단숨에 잡으려 했던 것보다 훨씬 내실 있고 가치 있게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실천 전략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째로 매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점에서 여유를 지킬 것인지 명확히 기록해 보는 습관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관계 측면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다, 또는 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본다 처럼 구체적인 태도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둘째로 간단한 명상이나 호흡 조절을 통해 자신이 조급해지고 있는 순간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려고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생각이 앞서거나 마음이 조급해지는 느낌이 올 때마다 잠깐 멈춰 심호흡을 크게 몇 차례 하며 왜 서두르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변 사람과의 약속이나 프로젝트의 마감 기간 등을 계획할 때 예상보다 여유 있는 시간을 설정해 놓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혹시 모를 변수를 감안해 실제로 필요한 기간보다 더 길게 잡아둔다면 오히려 완성도를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로 무엇이든 조금씩 나아지는 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세요. 조급함은 때로 난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라는 비교심에서 오기도 하므로 작은 발전을 스스로 인정하고 칭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섯째로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는 습관을 줄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SNS나 주변 지인의 소식을 접할 때 저 사람은 저렇게 빨리 성과를 내는데 난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상황과 내 상황은 다르다. 내 성장 궤도는 나만의 것이고 난 내 페이스대로 성실히 가는 중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전략을 통해 우리는 조급함이라는 덫에서 벗어나 좀 더 여유 있고 안정적인 일상을 만들 수 있고, 그 결과 운이 나쁜 듯 보이던 상황도 오히려 긍정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는 말은 단순히 서두르지 말아라는 경고가 아니라 더 풍요롭고 건강한 삶을 위한 길잡이 같은 셈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신속한 결정이나 빠른 실행력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충분한 정보와 준비, 그리고 서두르지 않되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태도가 전제되어야만 현명한 신속함으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검토하지 않은 채 덜컥 행동부터 하는 것은 결국 조급함에 뿌리를 둔 위험한 발걸음이 되기 쉽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적절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스스로 훈련하고 주에 깊게 배워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는 현대사회에서 각종 일과 인간관계, 재정, 건강, 창작 활동 등을 하면서 조급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명언이 주는 통찰은 우리가 그럴 때마다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잘못된 선택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를 습관화하면 장기적으로 인생에서 더 많은 복을 누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성급하게 덤비는 대신 준비를 마친 상태로 차분히 맞이함으로써 더 확실하고 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명언은 우리가 발판을 공들여 다지는 시간의 소중함을 상기시키고 조급함의 손실을 피하면서 결국 스스로에게 더 풍성한 삶을 선물하도록 유도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는 단순한 문장이지만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적용할 수 있는 깊이 있는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개인의 목표 달성이나 자기개발, 투자와 재정관리, 건강과 마음의 안정, 그리고 학습과 창의적 활동에서도 조급함은 늘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위험이 큽니다.
여유를 가지는 것은 단순히 게으름이나 늑장과는 전혀 다른 문제이며 오히려 자신과 주변 환경을 더 폭넓게 살피고 시야를 넓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에 이 격언은 행운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허무한 예언이 아니라 내가 오늘 만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스스로 절제하라는 생활 철학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급함이 가져올 수 있는 여러 결과를 다시금 생각해 보시고 일상에서 작은 실천 하나라도 바로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뒤돌아보았을 때 그 조급함을 잘 다스린 덕분에 더 큰 결과를 얻고 더 탄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꾸준한 노력과 인내, 주변을 살피는 넉넉한 마음이 쌓여 결국 우리의 운을 더욱 긍정적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조급한 사람은 박복하다라는 격언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경종을 울리며 그 속에는 신중함과 인내,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기르라는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여유롭다는 것은 일을 늦추거나 결과를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의미합니다. 무작정 느리게 가기보다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파악하고 자신이 가진 자원과 시간,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무엇보다 순간의 감정과 충동을 잘 다스리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에 가치를 두고 신뢰를 쌓는 일에 시간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그런 모습이 궁극적으로 진정한 풍요를 가져다주며 결과적으로 조급하지 않은 사람은 운이 따른다는 또 다른 사실을 깨닫게 하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은 과거부터 전해져 온 교훈이자 현대의 빠른 생활 리듬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적용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더 빠른 속도를 추구하고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조급함에 굴복하기보다 오히려 한 호흡 쉬어가며 자신만의 템포를 지키는 사람이 더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격언을 마음 한편에 간직하고 매일 조금씩 실천 전략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쌓인 여유와 신중함이 인생의 든든한 밑바탕이 되어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조급함이라는 마음 상태는 관계, 목표, 경제, 건강, 창의적 활동 전반에 걸쳐서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갈 수 있는 위험 요소이며 이를 잘 다스릴 때 오히려 큰 성과와 기쁨,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꾸준한 자기관리와 인내심을 토대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태도가 인생을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어줍니다. 앞으로도 이 격언을 떠올릴 때마다 혹시 내가 불필요하게 서두르고 있는 건 아닌지, 충분한 준비 없이 결정을 내리는 건 아닌지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통해 꾸준히 이런 지혜와 깨달음을 공유받으시면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지속적으로 얻고 더 큰 성장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